때는 조선시대 한양의 번화한 거리 한쪽에 자리 잡은 웅장한 기와집. 이곳은 정의품 판서 벼슬을 지낸 김덕명 대감의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대감에게는 슬하에 3명의 자식이 있었으니 본처 소생인 늠름한 첫째 아들 해명과 아름다운 둘째 딸 해화, 그리고 천한 노비의 몸에서 태어난 막내딸 옥선이었습니다. 옥선의 어미는 아이를 낳은 뒤 산후병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딸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몇 해 뒤 대감마저 오랜 지병으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대감의 본처인 명화 부인은 비록 옥선이 천첩의 딸이긴 하나 태어나자마자 어미를 잃은 것을 가엾게 여겨 제 딸 해화와 함께 자매처럼 지내도록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 해명은 달랐습니다. 그는 옥선을 볼 때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화 부인은 9살이 된 아들 해명과 8살이 된 딸 해화를 조용히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살과 8살이 되었으니 이 어미 말을 알아들을 거라 믿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잘 새겨 듣거라. 옥선이 너희와 출신이 다르긴 하지만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의 핏줄인 건 매한 가지다. 그러니 동생이라 생각하고 잘 보살펴 주어라.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옥선이는 엄연히 우리 집 노비인데 어찌 상전인 저희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명의 목소리에는 어린 나이답지 않은 냉랭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종모법에 따라 옥선이 우리 집 노비 신분이라지만 그래도 아비의 정을 받은 아이가 아니더냐?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또 다른 여자 노비와 아이를 낳았다면 그 아이도 제 동생이라 하실 겁니까? 옥선이는 엄연히 이 집안의 노비일 뿐입니다. 나라의 법이 그러한 것을 어머니께서 잊으신 거예요. 아버님께서는 단 한 번도 어머니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 해명이 내 말이 맞다. 그래도 옥선이 가엾지 않으냐? 어머니께서 심성이 그리 여리시니 소자가 불효인 줄 알면서도 이리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옥선이를 해화와 같이 어울리게 하는 것 또한 소자는 싫습니다. 이러다가 옥선이 그것이 제 분수도 모르고 기어오르면 그땐 어찌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버니, 어머니께 왜 화를 내세요? 너는 가만히 있거라, 해화. 너도 이제부터는 옥선이를 아랫사람처럼 대해야 한다. 저는 싫습니다. 저는 옥선이가 좋아요. 옥선이는 제 동생이니 제가 지켜줄 것이어요. 어머니, 해화 좀 보세요. 어머니께서 해화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어찌하려 하십니까? 소자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옥선이를 다른 곳으로 팔아버려야겠습니다. 해명아. 어찌 그리 모진 말을 하느냐? 내가 아직 어려 어미가 하는 말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어머니께서는 벌써 잊으신 겁니까?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천한 노비의 집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님께서 매일 밤 그 노비 계집을 방에 부르시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뭐라고? 해명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단 말이냐? 아들의 말을 들은 명화는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의 가슴에 그토록 깊은 상처가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때는 소자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집안의 장남으로서 저는 해야 할 일을 할 것입니다. 소자,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마음에 두지 말고 돌아가 쉬거라. 해화도 내 방으로 건너가 보거라. 아이들이 돌아가고 명화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조용히 이슬이 맺혔습니다. 해명이에게 그 일이 상처가 되었구나. 총명하고 성격이 올곧은 아이이니 그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쉽게 잊지는 못했을 거야.
어미로서 내 자식 가슴에 난 멍 자국도 알지 못하고 있었으니 이 일을 어찌할꼬. 한동안은 혜명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겠다. 다음 날 명화는 딸 혜화와 옥선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옥선아, 너도 이제는 7살이 되었으니 거처를 개똥 어먼방으로 옮기고 집안일을 거들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혜화를 자씨라고 부르도록 하거라.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옥선이와 자매처럼 지낸 세월이 있는데 어찌 하루아침에 그리 한단 말이에요. 혜화야, 너도 어제 내 오라비의 말을 듣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제자리로 돌리려는 것이니 더는 아무런 말도 말 거라. 어머니, 그럼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제발요. 더는 욕심 부리지 않을 테니 제 몸종으로 여배만 있게 해주세요. 혜화야, 이 어미 마음도 편치는 않으니 그만하거라.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제 청을 들어주시어요. 명화는 딸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나직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그리 하거라. 대신 위아래 분별을 정확히 해야 할 것이야. 옥선이, 너는 앞으로 혜화의 곁에서 몸종으로 지내도록 하거라. 예, 마님.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선은 혜화가 어디를 가든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혜명은 여전히 옥선이 혜화 옆에 있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생각하며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옥선이 혜화와 잠시라도 떨어져 있을 때면 귀신같이 알아채고 옥선을 불러 온갖 굳은 일을 시켰습니다. 옥선아, 이 나뭇가지들을 다 부드럽게 다듬어 놓아라. 도련님, 이 많은 나뭇가지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때려줄 용도로 쓸 것이다. 부드럽게 다듬지 않으면 내 다리가 어찌 될지도 몰라. 혜명의 잔인한 말을 들은 옥선은 크게 놀라 자신을 보며 비웃고 있는 혜명의 얼굴을 그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뭘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 빨리 다듬어. 예. 도련님, 혜명은 옥선이 겁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을 듣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은 혼기가 꽉 찬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된 혜명이 옥선을 괴롭히는 일은 멈추지 않았고 이번에는 더 큰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옥선아, 너는 큰 마을에 있는 영덕사에 가서 내가 보내는 이 서찰을 전달해주고 오거라. 지금 바로 떠나도록 해라. 영덕사요. 도련님, 해가 곧 떨어질 듯한데 내일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내가 급한 일로 너를 보내는 것이니 그냥 다녀오거라. 그럼 아씨께서 찾으실 수 있으니 금방 가서 아뢰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화에게는 내가 말할 것이니 너는 바로 가거라. 그래도 말씀은 드리고 가야 아씨께서 걱정을 안 하실 텐데요. 네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내 말처럼 해가 지고 있으니 서둘러 올 필요 없다. 서찰을 전하고 영덕사에서 하루 묵고 오도록 해라. 너도 이제 여인이 되었으니 몸조심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평소에는 괴롭히기만 하던 혜명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말을 하자 옥선은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싶어 잠시 멍하니 혜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에서 떴나? 그게 아니면 도련님이 뭘 잘못 드셨나? 웬일로 도련님이 내 걱정을 다 해주시지? 아, 드디어 도련님이 날 괴롭히는 걸 그만두기로 하셨나 보네. 옥선은 혜명이 자신을 괴롭히는 걸 멈추기로 한 게 틀림없다고 결론짓고는 밝은 얼굴로 혜명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 제 걱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알았으니 어서 출발하거라. 옥선은 밝은 표정으로 혜명에게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영덕사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옥선이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가 지고 짙은 어둠이 깔리자 혜명은 하인 돌쇠를 불렀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가서 옥선이를 불러오거라.
예, 도련님. 소인이 금방 다녀오겠습니다요. 돌쇠는 옥선이 거처하는 행랑채로 달려갔지만 이미 영덕사로 떠난 옥선이 방에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돌쇠는 옥선과 같은 방을 쓰는 개똥 어멈에게 물었습니다. 개똥 어멈, 도련님께서 옥선이를 찾으시는데 옥선이 못 보셨어. 나도 옥선이 해질 무렵에 보고 못 봤어. 아씨께 가서 한번 물어보게나. 돌쇠가 해화에게 찾아가 옥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옥선이는 지금 행랑채에서 쉬고 있을 거야. 제가 다녀왔는데 개똥 어멈도 옥선이를 못 봤다고 해서 아씨께 여쭤보러 온 것입니다. 도련님께서 급하게 찾으시는데 큰일이네요. 오라버니께서 오기를 무슨 일로 찾으시는 게야?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저 오기를 불러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돌쇠가 돌아가고 해화는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반시즌쯤 시간이 흘렀을까 안채에서 해명의 고함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해화는 불길한 마음에 서둘러 안채로 향했습니다. 옥선이가 도망간 것이 사실이냐? 예, 어머니. 해가 지고 한 시즌째 하인들이 찾고 있는데 옥선이의 행방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소자가 포도청에 알려 옥선이를 찾아오겠습니다. 오라버니. 옥선이가 가긴 어디를 가겠어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해화, 너는 이런 상황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게야. 주인 모르게 노비가 집을 나가는 것도 큰 죄인데 하물며 해가 지고 술시가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다니. 옥선이는 분명히 도망간 것이 확실해. 해명아, 그만하거라. 옥선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이구나. 소자가 뭐라 했습니까? 천한 것을 어머니와 해화가 분에 넘치게 대해주니 이런 사달이 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옥선이 그것을 포박해오면 얼굴에 낙인을 새겨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 무슨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옥선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옥선이는 절대 도망칠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내일 동이 트면 추노꾼을 보낼 것이니 그리 알 거라. 해명이 그리 말하고 돌아가자 해화는 방으로 돌아와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선아, 어디 있는 것이냐? 너에게 무슨 사달이 난 것이야? 오라버니 말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 도망간 것이라면 제발 멀리 가서 절대 잡히지 말아라. 해화는 잠을 이루지도 못하고 옥선이 걱정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울다 지쳐 깜빡 잠이 든 해화의 귀에 옥선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씨, 편하게 주무시지 왜 이렇게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세요? 해화가 눈을 떠보니 옥선이 자신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옥선아. 어찌 된 것이냐? 어디 갔다 이제 온 것이야? 아니요. 도련님의 심부름으로 영덕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아씨 방에 불이 켜져 있기에 불을 꺼드리려고 잠시 들어온 것인데요. 뭐라고? 지금 오라버니의 심부름을 다녀왔다고 했니? 예, 도련님께서 서찰을 주시면서 영덕사에서 하룻밤 자고 천천히 돌아오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아침에 아씨 머리도 빗겨드려야 하고 조반도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쉬지 않고 다녀왔어요. 저 잘했지요? 해화는 옥선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는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런데 다음부터 어딜 가면 내게 꼭 말을 하고 가야 한다. 꼭 그리할게요. 도련님께서 말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바쁘셔서 깜빡하셨나 봐요. 다음부터는 아무리 급해도 아씨께 꼭 말씀드릴게요. 어서 편히 주무세요. 그래, 옥선아. 고생 많았다. 내일은 나를 챙기지 않아도 되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방에서 푹 쉬도록 해. 내일 내가 쉬지 않고 방 밖을 나오면 내가 너를 혼낼 것이야.
그러니 절대 나오지 말고 푹 쉬어라. 아씨, 제 몸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땐 그냥 언니라고 하라니까 너도 어지간히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씨, 그건 안 돼요. 행여 마님이나 도련님이 들으시면 어찌하시려고요? 저한테 경을 치시는 건 괜찮지만 아씨가 혼나실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주세요. 알겠어. 나도 내 말을 들어줄 테니 너도 내일은 방에서 푹 쉬어야 한다. 방 밖으로 한 발짝도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예, 아씨. 그리하겠습니다. 옥선이 돌아가고 혜화는 오라버니 해명에게 치미는 화를 사기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라버니가 도를 넘는 일들을 꾸미시는구나. 또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어. 내가 좋은 묘수를 생각해야 해. 일단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어머니께 이번 일을 말하고 옥선이는 모르게 해야겠어. 다음 날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혜화가 어머니가 있는 안방을 찾았습니다. 아니, 혜화야. 일은 아침에 무슨 일로 찾아온 것이냐? 어머니, 옥선이가 돌아왔어요. 뭐라고? 옥선이가 제 발로 돌아왔다고? 그럼 그렇지. 옥선이가 도망갈 아이가 아니지. 혜화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을 어머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명화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게 사실이란 말이냐? 분명 오라버니가 오기를 해치기 위해 나쁜 수작을 부리신 게 확실해요. 옥선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봐 오늘은 방 밖으로 나오지 말고 쉬라고 했습니다. 옥선이는 오라버니가 자신을 걱정해 하루 쉬고 오라고 했다며 감사하다고 말하는 아이예요. 어머니, 저는 오기가 너무 가여워요. 그래, 알겠다. 이 일은 내가 해명을 불러 단단히 말할 테니 혜화 너는 모른 척하고 있거라. 어서 내 방으로 돌아가 오늘 하루는 옥선이를 내가 데리고 있거라. 예, 어머니. 오라버니를 크게 꾸짖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셔야 해요. 소녀 그만 물러가겠습니다. 혜화가 방을 나가고 명화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 해명이 아침 문안 인사를 하고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아마 옥선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으셨겠지요. 소자가 당장 추노꾼을 시켜 찾아올 터이니 아무 걱정 마십시오. 해명아, 옥선이는 이미 돌아왔으니 추노꾼을 보낼 필요 없다. 어머니, 그럴 필요 없다니요. 그럼 도망간 노비를 그냥 놔두라는 말씀이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옥선이가 지금 혜화와 같이 있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럴 리 없습니다. 여기서 영덕사까지 50리 길을 보냈는데 벌써 오다니요. 해명은 자신도 모르게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해명아. 이제야 영덕사에 옥선이를 보낸 것이 기억난 것이더냐? 해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머뭇거리자 명화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오기를 영덕사에 심부름을 보낸 것을 잊은 것이더냐? 그게 아니면 정녕 해명이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더냐? 해명은 순간 고민에 빠졌다가 이내 얼굴에 철판이라도 깐 것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말했습니다. 소자가 심부름을 보낸 하인을 착각한 듯합니다. 옥선이가 도망간 것이 아니니 정말 다행이네요. 소자가 괜한 헛수고를 할 뻔했습니다. 명화는 아들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찼지만 더는 추궁하지 않고 박자를 맞춰 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착각해 큰 사달이 날 뻔했으니 너는 앞으로 경거망동해서는 아니 될 것이야. 내 누이 혜화가 이 일로 너에게 크게 실망하였다. 제가 오기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소자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해명이 옥선을 찾는 일은 한동안 없었지만 혜화는 오라버니가 언제 다시 일을 꾸밀까 여전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패물들을 몰래 챙겨 개똥 어멈을 불러 돈으로 바꿔 오라 말했습니다. 아씨, 마님께서 아시면 분명 크게 노하실 것인데요. 이것들은 모두 내 것이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어서 이것들을 팔아서 내게 가져오거라. 잠시 후 개똥 어멈이 돈주머니를 해화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씨, 폐물들을 급히 팔려고 하다 보니 제값도 받지 못하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상관없다. 너는 그만 돌아가 보거라. 해화는 돈주머니를 들고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함께 있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소녀가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해화는 웃는 얼굴로 어머니에게 돈주머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100냥이 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드릴 테니 옥선이를 속량시켜 주십시오. 옥선이를 속량시켜달라는 해화의 말에 명하와 해명은 매우 놀랐습니다. 속량이라니. 내가 지금 제정신으로 옥선이를 면천시켜 달라는 것이냐? 예, 안 됩니까? 오라버니도 옥선이를 보고 있는 것이 싫으시잖아요. 그러니 면천시켜 옥선이가 다른 곳에서 살면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리 한다는 것이냐? 제가 오기의 몸값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 오기를 면천해주세요. 해화야, 너는 이 돈이 어디서 난 것이냐? 제가 가지고 있던 폐물들을 팔았습니다. 뭐가 어째? 폐물을 팔아. 네가 제정신인 게냐? 예, 어머니. 소자는 제정신으로 한 행동이 맞아요. 제게는 폐물보다 제 자매인 옥선이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해화야, 내 마음은 충분히 알겠다. 그러나 너는 지금 안 되는 일로 때를 쓰고 있는 것이야. 이 어미도 너에게 크게 실망했다. 어머니, 왜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도 오라버니도 옥선이를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왜 잡아두려 하시는 거예요? 더는 못 들어주겠다. 오기는 이 집안의 재산이지. 해와 내 개인의 것이 아니다. 오기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또한 다 이 집안의 재산인 걸 모른단 말이냐. 말도 안 됩니다. 옥선이를 그리 살게 둘 수 없어요. 너희 둘 다 그만두지 못하겠니? 못난 것들. 너희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구나. 둘 다 방으로 돌아가거라. 방으로 돌아온 해화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해. 이러다 내가 시집이라도 간다면 더 이상 옥선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그날 이후 해화는 밤낮으로 서책을 읽고 또 읽으며 옥선을 면천시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개똥 어멈이 서책 한 권을 들고 해화의 방을 찾았습니다. 이건 누가 보내는 서책이냐? 그건 묻지 마시고 그냥 보시라고 하셨습니다요. 누가 그랬는데? 혹 마님께서? 아이고, 그냥 묻지 말고 보시라고 하셨다니까요. 개똥 어멈이 책을 전하고는 도망치듯이 방을 나가 버렸습니다. 해화는 그 책이 집안의 호적부임을 확인했습니다. 해화가 책을 살펴보다 두 눈이 보름달처럼 크게 떠지며 놀랐습니다. 그래. 이거야. 드디어 찾았다. 정말 다행이다. 다음 날 아침, 해화는 옥선이를 데리고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계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옥선이까지 방으로 들인 것이야. 옥선이가 꼭 들어야 하는 일이기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더냐? 어머니, 옥선이는 우리 집 노비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이미 노비인 것을 노비가 될 수 없다니. 어머니, 오라버니, 죄송하지만 제 말을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할아버님께서 고아가 된 옥선이 어미를 거두어 노비가 된 것을 호적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오래전 민정중 대감님의 건의에 따라 고아나 기아를 거두면 당대 안에서만 노비로 삼을 수 있도록 법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 그 자손은 원래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 내용은 옥선이 어미의 노비한 문서에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적부와 노비한 문서의 내용으로 보면 옥선이는 양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화의 말을 듣는 동안 해명의 얼굴은 굳어갔지만 어머니 명화는 마치 다 알고 있었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어찌 그것들을 다 확인했단 말이냐? 오라버니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면 관아에 소송을 청하겠습니다. 됐다. 혜화가 확인했다고 하니 맞는 것이겠지? 혜화가 이 어미에게 거짓을 고할 리 없다. 옥선아, 너는 오늘부로 우리 집 노비가 아니다. 그러니 떠날 준비를 하고 사흘 내에 이 집을 나가도록 해라. 그동안 내가 노비로 지낸 품삯은 내가 넉넉히 계산하여 내어줄 것이다. 명화의 말을 들은 혜화와 옥선이 방을 나가자 남아있던 해명이 어머니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혜화에게 알려주신 것입니까? 해명아,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살 것이냐. 내가 어린 시절 보았던 일들은 옥선이가 행한 것이 아니다. 소자가 그것을 몰라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망할 아버님도 안 계시고 복수할 옥선이 어미도 없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그리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는데 소자가 뭐라도 해야지요. 해명아, 그 원망과 복수는 내 것이 아니라 이 어미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모든 것을 용서했다. 이제 너도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거라. 어머니의 말을 들은 해명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한편 방으로 돌아온 혜화와 옥선은 마주 앉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언니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아씨. 보잘것없는 저를 위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잖아. 난 단지 너에게 언니 소리를 다시 들으며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뿐이야. 언니, 이 감사한 마음을 어찌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언니라 불러주는구나. 내 동생 옥선아. 내가 어디서 자리를 잡든 내게는 꼭 연통을 줘야 해. 그날 밤 혜화와 옥선은 마치 종달새처럼 밤새 이야기를 나누다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떠날 채비를 마친 옥선은 마지막 하직 인사를 하기 위해 명화를 찾아갔습니다. 마님, 이 은혜를 평생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동안 마음고생하게 만들어 미안했다. 내가 좀 더 일찍 결단을 내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가당치도 않은 말씀이세요. 마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목숨 부지하고 살아 있었겠어요.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너를 자식처럼 대할 것이야. 그러니 옥선아, 무슨 일이 생기거든 나를 어머니라 생각하고 찾아오너라. 마님, 감사합니다. 한편 해명과 혜화는 마당 한편에서 옥선이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선아, 영영 헤어지는 것이 아니니 나는 울지 않을 거야. 보고 싶다고 연통하면 꼭 찾아와야 한다. 예, 아씨. 꼭 그리하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해명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난 내게 미안한 것이 없다. 그러니 사과할 것도 없어. 오라버니, 오늘까지도 꼭 그러셔야겠어요? 그러니 내 말은 노비 3명을 너에게 내어줄 것이니 가서 잘 꾸리며 살아보란 뜻이다. 내 말은 끝났으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해명은 말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선은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마련해 둔 거처로 향했습니다. 노비에서 양인이 된 옥선은 해명이 보내준 노비들과 힘을 합쳐 장사를 준비했고 마침내 어엿한 상인이 되었습니다. 옥선의 가게가 자리를 잡고 안정이 되자 옥선은 약속한 것처럼 노비들을 모두 면천시켜 주었고 원하는 이들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게 하며 품삯을 넉넉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선은 혜화와 자주 연통을 주고받으며 평생 후에